자, 정치권 정당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죠.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비대위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당헌 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를 아니요, 그건 제가 생각을 할 적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비대위가 출범 이후에 이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네. 그때 뽑히는 지도부는 그 거리된 비대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이준석 대표님은 자동 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당내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선생님께서 비대위의 성격이나 정석 기한도 지도부에서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복귀를 막으려고 비상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참 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나 아니면 보수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말씀하시기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연아 의원께서도 또 곤혹스러워하실 게 뻔한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로 가기로 한 거죠. 9일 날 전국이 소집하고 뭐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비대위 가는 건 뭐 예상은 했는데 비대위로 가서 만약에 새로운 당대표를 만약에 전당대회를 해서 뽑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쪽으로 지금 아까 이제 서병수 의장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정해진 건가요? 원래부터 수순은?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예. 원칙대로 원칙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로 가는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이 부적절해서 그걸 바꾸는 문제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예. 당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예.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 여부는 저는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비대위를 어떤 것 때문에 하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정말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럼요. 비상 상황이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쇄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저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의 쇄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회에서 야당과 싸워야 되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서둘러서 전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지도부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 이걸 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지나온 결과로 보면 이준석 당대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라고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본인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이것저것 다 봐주다 보면 무엇을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억울하고 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당을 위해서 당을 선당후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씩 본인들이 좀 책임지고 양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당의 쇄신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새 부대에 담는 모양으로 비대위가 출범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대위는 새로운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이제는 조금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야당하고 싸워야 돼요? 전열을 막 여당이 정비를 해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그렇죠. 알겠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협치하면 안 돼요? 국회 상황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수 의석을 예, 차지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여태까지 해온 형태로 보면 사실은 협치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론 협치로 가야 되죠. 근데 항상 이게 뭐 우리가 전쟁이라고 빗댄다면 힘이 있고 단결된 모습이 있어야 상대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협치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여기가 전열이 흐트러지면 저는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열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네, 똘똘 네. 뭉쳐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을 강조하고 예, 예.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금 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를 놓고선 조금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죠.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당이 다 이제 분열 그만하고 합치자, 힘을 모으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SNS에 기사를 썼습니다만 뭐 비상 상황이냐 지금 최고위가 다 사퇴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주장은 어떤 거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 왜 지금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요. 예. 글쎄요. 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을까?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미 조수진 최고위원 예. 또는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 이분들이 줄줄이 나서서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 예. 그건 모종의 지시나 사인을 받았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미 당을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고 글로 밀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마비되도록 쉽게 말하면 7명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7명 중에 4명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 이미 비상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비대위까지 만들 수 있게 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와서 의결을 하고 4명을 채워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원래 가능한 전 건가요? 그거 정말 보고 코미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자가당착 중에 자가당착이죠. 왜냐? 이미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선언을 해놓고 뒤늦게 아니야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아까 하신 얘기가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무엇을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느냐? 당권 싸움이냐 아니면 당원들을 위한 거냐 자기들끼리의 아니면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윤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냐 정말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비대위로 가는 과정이나 형식과 절차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구나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신뢰는 다 뒤에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모양과 형식만 맞춰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대위 아니라 다시 전당대회를 한들 국민이 집권당에게 신뢰를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비상 상황을 왜 지금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느냐? 그것은 당헌당규상에 비상 상황이어야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걸 규정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고위원회를 꼼수로 소집을 해서 거기서 전국위 소집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통해서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기 위해서 예. 이 지금 당헌당규상 때문에 지금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상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선이 무너져서 지금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 지지율이 역전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죠. 그러나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그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어떻게 징계를 당하고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일이 벌어진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이 있나요? 이 사실은 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또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상 상황이 더 초래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 당원권 정지시키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6개월 간 다음에 그러놨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니까 이제는 나를 아예 그러니까 지금 배제를 한다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지금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그리고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히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대책들이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면 저는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이 저는 전면 후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를 품는 거예요. 포용을 해야죠.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1월 9일 이전에 되면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복귀할 방법이 상당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는 1월 9일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풀려서 출마가 가능할 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이 억울했던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당원과 민심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앞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이 비상 상황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은 국정 운영 지지율의 하락,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결국은 비상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소위 친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을 보위하는 이런 친윤 그룹들의 저는 정치적 쿠데타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쿠데타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죠. 물론 정치적 쿠데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과거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민주당과 결별하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하면서 친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비슷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른바 축출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가 하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임기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국정운영 지지율 20%대로 하락. 뭔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해서 지지율 회복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당 시스템을 지도체제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비대위로 가야겠다. 고로 비상 상황이 필요하다. 고로 그런 의미에서 친윤 그룹들이 중심이 돼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도 더 이상 안 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일부가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속. 이미 최고위원 사퇴했는데요. 저도 거기 합류할게요. 배현진 최고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마찬가지죠. 자, 이제는 좀 전에 중립적인 것 같았던 전국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조차 그 이른바 친위 세력의 의도를 알고 이준석 대표 복귀는 넌센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차재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지금 이른바 동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다면 이 친위 세력에 의한 이러면 정치적 쿠데타가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속전속결로 9월 조기 전당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내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적극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발생하는 각종 다양한 당헌 당규 논란이라든지 최고위원 위장 사퇴 쇼라든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 결국 비상 상황은 만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주관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형세는 차 교수님보다는 정 교수님 말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죠? 이미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정치적 쿠데타라면 이렇게 어설프게 쿠데타를 합니까? 정치적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뭐가 됐든 간에 어설프다 너무.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대위로 가는 절차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당시 그 순간 벌어진 일을 그냥 무마하려고 순간순간 땜질 대응하는 대응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지금 비대위로 가겠다고 의원들끼리 결의를 했는데 다시 물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를 왜 가게 됐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천명할 필요가 있고 이 비대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걸 예.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지. 이제 와서 이 절차 문제를 갖고 저는 이걸 뒤엎는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김연아 의원께서는 뭐 친이 구텐탄지 아닌지는 뭐 차치하고라도요. 이게 정말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땜질식으로 오다가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그날 저녁에 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예. 김종인 전 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또 장제원 의원, 배현진 최고위원이 만났어요? 네. 그때부터 치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근데 그 모임을 어떻게 해석해요? 위원장님하고 식사 약속을 할 때 예. 당일이나 2, 3일 전에 약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좀 식사 약속이 많으셔가지고 예. 지금 정진석 부의장님의 말에 의하면 한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뭐 그걸 얼마만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군요. 배현진 최고위원 예. 사퇴한 날 만난 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지금 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타개책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정당에서 그나마 성공한 비대위는 김종인 비대위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저희가 재보궐선거도 이겼고 그러면 지금 당의 중진들로서는 뭔가 좀 이쪽 저쪽에 편들지 않고 또 오랜 경험을 갖고 조언을 해주실 김종인 위원장을 찾는 거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뭐 장제원 의원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편 아닌데 지난 포럼의 강연에도 응하셨고 지금 굉장히 중립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너무 엮어서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나만 더 하고 민주당 얘기로 가죠. 이준석 지금 대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 뭐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이준석 대표의 이 처신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뭐 외곽 정치 그다음에 옛날 중국 공산당 뭐 누구는 하방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서 쓰대요. 바닥에 있는 당원들 만나는 거. 이제 그것까지는 성공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부 총질 문자 이후에 동정론도 받았죠.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혹자들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이제 가져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해요. 우선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처음에 가처분 신청 낼까 말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본인이 아까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제명, 해임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이제 그런 조치를 당했을 때 법원에 혈액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제가 보기엔 정치의 영역을 사법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잖아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법원에 가서 뭔가 결론을 내달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저는 피하는 게 맞겠다. 그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고요.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거다. 저는 그 얘기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풀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저희들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